삼성증권에서 채권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만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채권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상당히 그동안 상승률이 좋았던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게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 등이 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은 가격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또한 채권 투자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단행했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를 한 것은 팬데믹 기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보면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한동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도 채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물 채권 그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수요도 적지만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펀드를 통한 투자 방식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채권 ETF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서 ETF를 통한 투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물 채권에서는 고액 자산가 위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저쿠폰채가 지난 2년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에서는 만기가 아주 긴 ETF도 있고 이러한 긴 만기의 ETF는 특히 금리가 많이 하락할 때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단기물 채권을 담는 파킹형 ETF라든지 금리가 비교적 높게 나오는 회사채 관련 ETF도 수요가 상당한 편입니다. 현물 채권이 ETF와 구별되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 만기까지의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언제 어느 시점에 이자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만기 시점은 언제고 얼마나 상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정확하게 1년만 내가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기간에 맞춰서 현재 매수 가능한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기, 발행 주체, 금리 이런 부분에서 채권의 선택 범위는 다양합니다. 소액 거래는 주식을 거래하듯이 HTS나 휴대폰의 MTS, 증권사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채권을 살 수 있는지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앱에서 원하는 채권이 없거나 또는 투자 금액이 꽤 큰 경우에는 증권사에 직접 연락해서 원하는 채권을 원하는 규모로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금액이 꽤 크더라도 예를 들면 몇십억 단위더라도 그냥 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사채,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회사채, 그리고 은행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이러한 채권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 편인데요. 너무 당연하지만 안전할수록 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금리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내냐, 장외냐, 그리고 채권 만기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부분도 수수료율을 좌우합니다. 채권 투자의 수수료는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 채권 인기가 높아지면서 증권사에 따라서는 수수료 관련 프로모션도 많아졌기 때문에 경우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물 채권 투자 시에 세금의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은행 예금에서의 이자와 동일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2천만 원까지는 15.4%가 부과가 됩니다. 원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자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25.4%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급받는 이자가 좀 큰 경우, 한 해 동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소득 구간별로 좀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채권의 장점은 채권 가격의 변화, 즉 매매 관련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직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저쿠폰채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자로 받는 부분은 적은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던 채권이 고금리 시기가 되면서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수익률로 시장에서 형성이 되더라도 세율 구간에 따라서는 세후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쿠폰 채권이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 변화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금투세 관련한 부분은 아직도 도입 여부가 불확실하고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채권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될 텐데요.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을 때, 즉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했을 때는 채권을 매수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 위험을 지게 됩니다. 또 발행자의 신용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신용 등급이 너무 낮은 채권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 AA- 이상에서만 투자를 한다면 원금을 잃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안전한 채권만 사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공사채 같은 우량한 채권을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국고채 등 국채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이고 무위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데 매수했다가 언제라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금리가 좀 낮더라도 국채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채는 발행 시점부터 만기까지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거래하는 주체들도 중간에 팔기보다는 그 금리 그대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자산 시장을 전쟁터로 비유하면 공격 못지않게 수비도 중요하고요. 주식이 공격용 무기라면 채권은 방패 역할을 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의 자산을 이용해서 적절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